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살림 경영학, 정확하게는 사실 살림 기사 과목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공통적으로 임업 경영학이죠. 자, 임업은 살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업이라는 업 자체가 어떤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순 없겠죠. 일정 정도는 뭐 국가에서 임업 경영을 한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업 경영은 이제 개인의 소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살림이라고 보면 한 단위 큰, 조금 이제 그 뭐 공익적 기능 기타 등등, 뭐 요즘 이제 그 탄소 흡수원하고 관련된 관심이 되게 높아져 있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생물 다양성 증진이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임업보다는 이제 살림의 범주다. 물론 임업과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업종 위주의 명칭을 이제 갖다 붙인 게 이제 임업이에요. 농업 경영학 아니고 임업 경영학, 그러니까 살림 경영학이라고 붙이게 되면 조금 더 포괄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영마다 특성이 있죠.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 제조원가 명세서. 공사업체들의 특성을 반영한 그 뭐 경영학 안에는 이제 그 공사원가 명세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자,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투입되는 원가가 어떤 것이고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임업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임업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이 일단은 목재죠, 그죠? 그럼 목재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산지에서 나오는 거는 가공하지 않은 원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원목을 어느 때 생산을 할 거냐,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임목의 제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재의 품질도 달라지죠. 네, 그런 두 가지 초점을 다 해결하는 게 뭐냐면 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년 생장량과 평균 생장량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알면 수확 시기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는 거고, 자, 이 관계를 이론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면 무지하게 길어지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시간 없죠? 바쁘시죠? 자, 마음만 공연히. 자,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우리 빨리 많이 이렇게 해서 보자는 취지로 나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자,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가 수확을 어느 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 포인트가 여기 그 연년 생장량과 평균 생장량이 만나는 점에서 수확을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세지고 이 이후에는 이제 체감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체증하다가 여기 이제 체감하게 되는 거죠.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이후에 효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프 먼저 외우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생장량이에요. 생장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연년 생장량, 평균 생장량. 자, 어떻게 그랬어요? 연년 생장량 앞에 평균 생장량. 우리가 보통 기온 이런 거 얘기할 때 연평균 기온 이렇게 얘기하지, 평균 연기온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연평균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에서, 자, 연평균 앞에 게 연년 생장량, 뒤에 게 평균 생장량. 연년은 매년이라는 얘기고 평균이라는 것은 몇 년은 한 해마다라는 얘기고, 평균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특히 얘는 윤벌기 동안의 생장량, 윤벌기로 나누면 되겠죠. 전체 생장량 Q를 윤벌기 N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평균 생장량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연년 생장량이 평균 생장량보다 극대점이 더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연년 생장량은 평균 생장량보다 빨리 극대점을 갖는다. 극대점. 그리고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 두 생장량의 크기는 같다. 여기 같으니까 요거. 그리고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르기까지는 연년 생장량이 항상 평균 생장량보다 더 크다. 지난 후에는 더 작다.
그렇죠. 자, 요거까지 해석하시고 전제까지 보시면 얘는 실기 시험의 필답, 요번에 비중이 높아졌죠. 필답 60점으로 여기까지 나오니까 1차, 2차 공무원 시험 뭐 기술사 시험 뭐 기타 등등 무지 지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 돼지 언제 잡을 거야? 자, 돼지 저금통 언제 털어요? 뭔가 필요할 때. 근데 진짜 돼지는 어느 때 잡아요? 예, 사료를 먹으면서 더 이상 살이 찌는 속도가 더 이상 붙지 않을 때, 그 생장률이 성장률이 떨어질 때, 그때 잡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돼지 잡을 시기 결정하는 거 우리가 인목의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생장률이란 생장을 몇 프로 했어? 그러면 전 기간하고 후 기간하고 비교해서 후에서 전을 빼고 분모에는 전이 들어갔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춘계 축적, 여기 이제 그 사이를 하계 축적이라고 해요. 가을 값에서 춘계, 봄 값을 빼고 그 기초, 같은 공식이에요. 앞에 거랑 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생장률의 계산은 달리산, 복리산, 프레슬러 생장식, 슈나이더 생장식이 있는데 복리산이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통은 복리산으로 계산을 다 하는데 우리 시험에 있어서 계산 문제만큼은 달리산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프레슬러, 슈나이더입니다. 달리산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예, 필답에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필기 시험에는 이게 꼭 같은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K 상수값인데 분자죠, 분자. 이렇게 해서 이 상수값이 분자가 크면 생장률이 크다, 어린 나무다. 그러니까 550, 30 이하 550, 30 이상 500. 30 이상 이하면 30은 포함될까요? 예, 양쪽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30인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실기, 필기, 공이. 자, 프레슬러 생장식 요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거, 기말에서 기초를 더한 건 똑같죠. 그럼 분모값이 2배죠. 그러면 여기다가 2로 해서 분모값을 나누기 2해서 평균해줘야 되겠죠. 요거 나누기 2가 분자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죠. A분의 B, C분의 D가 있다면 BC의 곱, BC분의 AD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2가 여기 분모 2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면 그런데 뻔히 알 수 있겠지만 일정 기간의 성장률이라는 거 프레슬러. 다만 기초기말이 있어야 되고 요 공식을 외울 때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빼기,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200 경과기간은 당연한 거고 빼나 빼 나누기 더하기 빼 나누기 더하기 빼나 더하나 곱하기 200 안 외워진다고요? 말로 만들어서 외우면 외워집니다. 근데 말로 만들어서 외우면 외워지는데 그냥 얘를 공식을 천천히 적어서 계산 문제 풀어보면 외워지죠. 근데 공식이 뭐였더라? 이렇게 헷갈리죠, 그죠? 빼나 더하나 곱하기 200. 자, 요거는 K나 ND, K 나누기 ND, K 나누기 ND, K나 ND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죠? 빼나 더하나 곱하기 200이나 K나 ND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 쉽다. 프레슬러 생장률은 우리가 인공림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전후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인공림은 기록이 있으니까요. 슈나이더 생장량은 택벌림에서 적용합니다. 전후 생장량을 알 수가 없죠. 그 나무의 기록을 매번 다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택벌림에서. 그러니까 요 슈나이더식은 택벌림에 적용하게 되고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인분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인목의 생장량 또는 생장률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여기부터는 인분의 생장량입니다. 그래서 프레슬러식에 의한 방법, 그다음 슈나이더식에 의한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분들만 보세요. 기사 시험에서는 아주 이따금 가다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이 위에 공식을 알고 나면 큰 차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자, 벌채목의 재적 측정은 이제 정확하게 재는 거죠. 자, 인목에서도
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개별 인목, 개별 나무 하나하나를 잴 거냐, 또 인분 전체를 잴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벌채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벌채목에서는 상세하게 재서 오차 없이 할 수 있죠. 벌채한 나무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매 나무를, 모든 나무를 다 이렇게 하진 못해요. 다만 표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목의 형상들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기타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셔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눈 거고, 뭐 나일로이드 채 그냥 모양으로 기억하세요. 뭐 이 용어가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거고. 자, 주요 구적식은 자 여기는 뭐예요? D는 단면적, A는 직경이죠. 직경이에요. 그래서 이 가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구라고 부르고, 이 굵은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구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냐고요? 몰라요, 저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걸로 외우세요. 끝말이어서 말고, 저 굵어서 원구,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요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눕니다. 스마일리한 식은 양단면적이죠. 그래서 양스마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고, 양단면적 나누기 2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후버식은 중앙단면적만 가지고 합니다. 중앙단면적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2만 가지고 계산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B 중앙 직경 가지고 여기 단면을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중자를 붙입니다. 중후보가 될 거고, 뉴턴식은요. 어마어마한 못하네요. 자, 이해하고 봐주세요. 저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차피 나중에 다 고쳐지게 이렇게 이제 내년쯤에는 책이 고쳐지게 될 건데, 여기에 분모가 뭐가 되냐면 6분의 D 플러스 4E 플러스 F가 돼야 돼요. 곱하기 L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6은 여기 1이라는 개수가 있습니다. 요게 숨어져서 나오니까 요거는 고쳐서 보세요. 6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뉴턴식의 핵심 공식은 분자의 중앙단면적 2에다가 4의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5분주식, 4분주식은 여기 U에다가 U값, 중앙둘레의 위치, 거기 이제 중앙둘레에다가 나누기 5, 둘레 제곱에 나누기 5, 목재 길이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5분주식이고요. 그래서 요거 5분주식, 4분주식은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4뉴턴, 자 양스말 중후보 4뉴턴. 자, 이 뉴턴식을 리케라는 임업을 다루는 학자가 얘를 목재 제적을 구하는 데 갖다 썼어요. 처음에는 뉴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뉴턴 맞습니다. 만유 인력이라는,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런 그 법칙을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이제 주장한 그 뉴턴이 주장한 식. 그래서 요렇게 4리케, 4뉴턴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리케식, 뉴턴식 다 똑같은 거고, 다음에 요 공식의 요 분모 4는 좀 고쳐주세요. 대단히 큰 오차인데, 오류인데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시고 양스말 중후보 4뉴턴 이렇게 외우시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기사 시험에 후보식으로 계산하시오, 스말리안식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공식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양스말 중후보 이렇게 하면 그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긴 하지만 이것을 헷갈릴 일이 없고 문제를 신속하게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스말 중후보 4뉴턴, 4뉴턴의 분자 4, 요게 이제 핵심을 좀 두시고, 요 목재 길이 L하고 얘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뉴턴식의 이제 뭐 공식하고 요거는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4분주식, 이제 뭐 영국, 프랑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브레레톤식은 다 똑같은데 뭘로 계산해요? 피트, 푸트, 피트, 그 다음에 야드. 어디에서 쓰는 단위예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단위죠. 우리가 이거 똑같이 계산해 놓고 똑같이 계산하고 일반적인 공식을 적용하되 저걸 그 피트나 푸트로 단위를 해서 계산하면 피트나 야드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그게 브레레톤식입니다. 자, 그리고 말구 직경 자승법은 6m 미만, 6m 이상 수입 목재에 대해서 달리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구 직경 자승법을 외울 때는 이 중간에 6m 이상 공식만 사실 약간 어려워요. 만분의 1이 왜 들어가는 거냐면 그거는 나중에 상세한 수업에서 그냥 하시고 우리 보통 이 공식은 일반적으로 그냥 암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L 빼기 4 나누기예요. 여기 L은 목재 길이 L에서 뒷자리를 잘라내고 정수로 만드는 거예요. 정수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빼기 4 나누기 2 해가지고 그거에 제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구직경 A를 요 값으로 보정해서 제곱하는 거예요. 말구직경 자승법의 그 규칙에서는 어긋나지 않죠. 다만 공식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자, 정밀구적식 여기서부터는요. 기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잘라서 하는데 이렇게 짧게 하는 게 구분 구적식인데 후보식과 스말리안식. 후보식 중앙단면적, 스말리안식 양단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스말 중후보 외우면 뒤에 가서 이렇게 그냥 쉬워지는데 양스말 중후보를 안 외우면 이게 어느 게 중앙이었더라 어느 게 양단면적이었더라 하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헷갈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구적기 이제 얘를 이제 면적 내는 기계 플래니미터라고 하는데 이 플래니미터가 뭔지 저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위키백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 뒤지다 보면 그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요약해서 조금 알기 쉽게 저 극식 면적기 플래니미터와 원반식 원적기의 요거는 지점이 두 개가 다른 거죠. 두 개를 찍고 하나 그리고 원반식은 하나에서 이렇게 그리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원반식과 극식이 또 뭐냐 또 찾아보면 또 나와요. 없는 게 없죠. 자,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측용기법, 비중법, 중량비법은 자,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분들 하시고 우리 기사 공부하실 분들은 넘어가시고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검척법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데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기사 시험에는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자, 이 공무원 시험에는 이런 데까지 나오기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무피는 수피를 벗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그냥 크게 뭐 공제량 이런 거 우리 기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기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책에다 넣어놨냐고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산업인력공단 출제 기준에 맞춰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양이 있어서. 전들 간략하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뭐 책을 쓰고 책을 정리하고 이런 게 직업은 아니지만 아마 단권으로 낼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하는 분들이 많고 기사책만 가지고는 업무에 접근할 수 없고 또 전체를 다 정리해 놓은 책들도 별로 없고 수업용으로는 모사의 그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 책을 저도 보니까 아쉽더라는 거죠. 기사 수업을 하면서 또는 기술자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보완해서 집어넣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 일해야죠. 강의해야죠. 사실 일은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수도 있으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봐주시고요. 자, 층적 제적과 실적 계수라는 개념도 자,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잘 봐두시고 제적 측정은 수피의 제적 측정하는 방법, 지조의 제적 측정하는 방법, 근주의 제적
측정하는 방법. 이제 바이오매스로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8회차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9회차에서 배울 건데 다시 이제 수간석회부터 할 건데 어때요? 공부 재밌게 하고 계세요? 나 잘하고 있어. 이거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까지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 위안을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재미있고 행복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을 위해 그때 그 합격증을 손에 쥐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